이 하락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떨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저점에 대한 신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보통 진짜 바닥이라면 하락이 멈춘 뒤에 매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격이 아래에서 단단히 버텨주는 흐름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오르면 매도가 쏟아지고 고점은 계속해서 높여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죠. 바로 시장이 아직까지 현재 가격을 바닥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구간은 대폭락이 끝났다라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자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뢰를 시험해야 되는 구간, 즉 한마디로 찐 저점을 만들기 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나온 하락들의 끝이 지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조건이 나와야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은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아니면 아직 더 남은 거다, 이 두 생각이 동시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희망도 공포도 전부 다 빼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 뭔지 이 모든 것들을 차트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니라 버릴 땐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장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 정리 필요하신 분들 지금 먼저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셨다면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부터 우리가 라이트하게 같이 살펴보면은 가격이 75K를 달성하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호도 없었고 상승을 밀어붙일 명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측을 무조건 던지고 이 예측을 향한 베팅을 거는 것보다는 선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 넘어와서 이전 흐름들과 같이 현재 흐름까지 비교해서 봤었을 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시면은 가격의 위치라든지 현재 시장의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또 한 번 74K까지 내려갔던 가격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정고점 부분은 아직도 탈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막혀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구간, 바로 이 시즌 채널이 자리 잡고 있는 80K 때도 전혀 올라타지 못했죠. 즉 한마디로 지난 며칠간의 흐름들을 비교해본다 한들 현재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격의 움직임 자체도 어제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 자체를 진입의 근거도 그리고 익절의 근거도 모두 불충분한 자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시간봉 일목구름대를 넘었을 때 솔직히 이 안에서 지지받으면 우리가 진입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일목구름대보다 중요한 건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진입해봤자 매력적인 손익비들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럴 때 억지로 매매하면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에서도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실시간 현황들만 함께 공유를 드리고 따로 우리가 지금은 진입 타점을 잡아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장기적인 추세도 명확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들이 크게 요동치던 시기에는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움직임들이 애매하게 흘러갈 때 어떠한 원칙들을 내가 좀 지켜 나아가야 되고 지금의 자리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스터디룸 함께 참고하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하는 내용들 일기장처럼 전부 다 적어서 함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응이 필요한 순간에는 제가 들어갈 진입 타점과 함께 이 진입에 대한 근거들도 같이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시다 보면은 이 차트 앞에 앉아가지고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하셔서 실시간 분석 현황부터 이 다양한 관점들 함께 공유받으면서 내가 기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씩 첨부되어 있고 이 링크 통해 가지고 전송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비트코인의 날봉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이 결국엔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여기가 찐저점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비트코인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이 영상의 핵심들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진짜 중요한 얘기 힘내서 설명하라는 의미로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치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가격은 78K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최근 대하락이 일어나고 나서 반등이 일어나고 그때 형성되었었던 고점인 79.2K조차 며칠째 지금 비트코인이 넘기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미국장이 열리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 비트코인 4시간봉 넘어가서 헐밴드까지 딱 켜서 확인을 해봤었을 때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단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헐밴드 하단선이 자리 잡고 있는 81.8K가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도 열어볼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면은 결국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까지도 테스트를 하려고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오더블럭 하단선 도대체 어디냐? 우리가 차트를 쭉 줄여가지고 같이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확인을 해봤었을 때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은 이 지난 2025년도 4월달에 형성했었던 대하락의 저점을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마지노선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더블럭 하단선이 결국에는 깨질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사실상 가격을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 명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만약 진짜 바닥이었다면은 반등세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매수세가 붙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 찾는 흐름들이 먼저 나오거나 혹은 짧게 먹고 빠지는 물량들만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상단에 쌓여있는 두꺼운 저항들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번 대하락이 다시 한 번 더 이어지기 직전에 비트코인은 날봉 기준의 일목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직전 흐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두꺼운 구름대를 돌파해서 상방으로 일시적으로 머리까지는 빼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상방 돌파가 실패되고 하방으로 강하게 이탈한 뒤에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수 있던 구간에서도 무너지면서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됐으니 지금으로서는 회복 흐름들을 기대하기에는 더 긴 시간들이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었다? 바로 2021년도에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 흐름들이 등장했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시면은 이때에도 구름대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던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구름대를 비트코인이 돌파해내서 상방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비트코인이 했었지만 힘겹게 넘었던 구름대를 결국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대가 얇아진 부분들에서 비트코인이 좀 치열한 싸움들을 벌여줬지만 이미 꺾였던 흐름들이 쉽게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저점이 더 낮아졌던 상황 이후에 본격적인 매수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상승 흐름들을 탔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낼 만큼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회복까지도 이만큼의 시간들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물량들을 털어낸 이후에야 새로운 사이클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이 두꺼운 일목구름대의 하향 돌파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가 두껍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쌓여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힘겹게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아래로 뚫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매수의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구름대는 지지가 아니라 강력한 심리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들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일목구름대도 양운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변경되는 모습들 나오게 되다가 지금은 물론 날봉 기준으로 가격과 일목구름대의 괴리가 크긴 해도 다시 한 번 더 의문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국 그래서 비트코인이 일목구름대에 닿는 순간들이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구름대가 두꺼워져 있을 확률 굉장히 높고, 얇은 구름대는 거래량이 적어도 넘길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두꺼운 구름들이 형성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돌파할 때 이전 하락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 모멘텀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지금은 조금만 올라도 본전에 오면 팔아버린다라는 심리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돌파 시도 때마다 매도 압박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일목구름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가격이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이상 구름대가 얇아지는 변곡점에 오기까지는 가격들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얇은 데에서 돌파가 일어났다가 이 꼬여있는 부분까지 오기 굉장히 긴 시간들이 걸렸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일목구름대와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2025년도 4월 달에 있었던 형상들 두꺼운 구름대를 돌파해내기 전에 한 번의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4시간 봉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뭐 아까 봤던 헐밴드의 단기 저항 같은 걸 제외하고도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도 일목구름대 굉장히 멀리 자리 잡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이 마주하게 될 일목구름대는 기간 조정으로 밀고 간다 한들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지금까지 관점에 동의하시는 마음 가득 담아서 이 일목구름대 제발 돌파해줘 하는 마음으로 댓글로 돌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쯤 돼서 우리가 이런 의문 하나 딱 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 내려왔는데 솔직히 털 물량들이 더 있나? 왜 굳이 이렇게 물량을 한 번 더 털고 끌어올린다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문들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력이나 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을 때 결국에 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미들의 항복 구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처럼 반등마다 본전 매물들이 나오는 구조에서는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무겁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의 가격을 더 끌어내려서 청산을 시키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자꾸 터는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까진 안 깨지겠지라는 생각들이 드는 자리를 한 번 더 깨뜨리게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젠 진짜 끝났다라고 판단하며 손절하고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바로 그 손절 물량, 이 유동성들을 받아먹으면서 매집을 마무리하게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살펴보자면 바로 미체결 약정인데요.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78K에서 대략 79K 구간은 현재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온 롱 포지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스탑로스는 대부분 2025년도 4월 달의 저점이자 현재 오더블럭 하단선으로 자리 잡혀 있는 74K대에 걸려 있을 확률 굉장히 높고, 그렇다는 건 뭐죠? 이 구간을 건드리게 되는 순간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가격은 급락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강제 청산 물량들을 저렴하게 받아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상단의 저항들이 많을 때는 억지로 내가 힘을 줘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확 빼고 나서 가볍게 올리는 쪽이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대응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방 리스크가 열려있다라고 숏포지션 무리하게 풀로 들어가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숏타점 잡아드리지 않는 이유, 이 숏포지션은 무조건적으로 실시간 반응 체크해 주시면서 내가 단타로 빠르게 치고 나올 때만 들어갈 수 있어야지 방향성으로 베팅하신다면은 시간 싸움에서 무조건적으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등이나 약상승 타점을 잡아보신다면은 뭐 오더블럭 상단선에서 딛고 일어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이전 고점이었었던 79.2K에서 전량할 수도 있고, 79.2K를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인 80K에서 전량 익절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단타형 짧은 매매들만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오르면 본절을 찾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여러분들 나올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장기 베팅으로 레버리지 5 이상 껴서 롱 포지션들 길게 들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흔들려도 정말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이 아니라면은 기회 줄 때 나오는 게 지금으로선 최우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 저희가 요 며칠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시즌 채널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스킵을 할 예정인데, 지금 대충 봐도 아시겠지만 이 채널선들 비트코인에서 끊임없이 지지와 저항들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 시즌 채널들 활용해서 무너지는 타점들 숏포지션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하면서 함께 진입 진행
진행했었고 이러한 수익들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만큼 현재 이 시즌 채널 비트코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되어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시즌 채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채널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어찌되었건 결국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상승으로 81.8K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저항 맞고 또 한번 오더블럭을 리테스트 하러 온다. 그러고 나서 74K가 깨지는 흐름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반등 구간 이 신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이었었던 하락 빗각과 이 시즌 채널선이 몰려있는 바로 이 구간이 71.8K에서 최대 70.6K 이 사이에서 반등 타점 한번 잡아볼 수 있다고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 그린란드 사업과 관련된 이란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악재와 함께 물량이 쏟아져 내렸을 때 그 다음 하단선인 65K 정말 최악의 경우는 또한 58K까지도 제가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74K가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시장의 공포감이 크게 조성되게 되고 그로 인해 던지는 물량의 속도가 빠를 수 있어 제가 이에 대한 것들은 실시간으로 흐름 계속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상황에 미리 함께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전송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서우신 분들께서는 혼자 가물어하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상단의 저항들은 두껍고 하단의 지지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인 최대 상승 81.8K 부근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왜냐? 이 자리 헐밴드 하단선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대 열어볼 수 있는 구간 81.8K지만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전고점을 먼저 넘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도 또 한 번 저항을 맞고 꺾이기 시작하면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인 74K를 또 한 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이 74K가 무너진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71.8에서 70.6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 65K에서 최대 58K까지도 저는 흐름들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신을 걸어야 되는 구간도 아니고 희망을 걸어야 될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선들을 토대로 어딜 먼저 넘어서주고 어딜 먼저 무너뜨리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포지션들을 고려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잡았던 기준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잠깐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가격 빠져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다음 반등 구간이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 대상승 직전의 추세 전환 캔들 이 부근인 2118달러 부근인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74K를 깨트리고 내려가는 순간 이더리움은 또 한 번 이전 대하락의 저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더리움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반등 구간들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함께 체크해 드린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관점 정말 큰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동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분석 영상들 꾸준히 제가 신중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